안녕하세요. 신의 한 수의 우동균입니다. 심상정, 여러분들 참 많이 미워하시죠? 정의당의 대표로 알려진 이 심상정이라는 사람의 발언 하나하나가 요새 심상치가 않습니다. 그동안 정의당 하면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? 아우, 민주당의 이중대 역할하는 곳 아니냐? 사실상 그냥 민주당하고 정의당은 혼연일체 아니냐? 이런 말씀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그곳에 수장으로 앉아있는 심상정의 독설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. 이제 결국 정의당마저도 민주당을 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. 그 소식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뜩이나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이 경제와 관련해서 아주 무능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? 특히 부동산 대책은 정말 엉망진창입니다. 지금 뭐 20몇 번째 부동산 정책이니 뭐냐 하면서 이번에 이 정책으로 집값 잡는다 이런 말 떨고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집값은 계속 오르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이 무능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심상정이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. 아니, 저는 뭐 통합당이나 이런 쪽에서 뭐 말하면 그러려는 건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의당의 심상정이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데요. 언론 보도에서는요, 아예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. 심상정의 독설, 통합당보다도 세다. 사실상 유일한 야당으로 지금 알려진 통합당보다도 심상정이 더 세게 말하고 있다.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. 때문에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정의당이 너무 세게 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볼멘 소리까지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. 심상정은요, 6.17 대책 다음 날인 18일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놓고 핀셋 규제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질타했다고 합니다.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. 투기 세력의 발자취를 뒤쫓으면서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방식을 지속한 한, 즉 여기가 터지고 나서 수습하고 여기가 또 터지고 나서 수습하는, 즉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는 그런 대책을 지속한다면은 전국토를 다 짚을 때까지 대책을 발표한다고 해도 투기를 억제하지 못할 것이다. 아니, 21번이나 해왔던 대책이 실패했다면 이제 그만 오답노트를 까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독설까지도 했다는 겁니다. 즉, 이 심상정의 발언이 뭐겠습니까? 야, 부동산 그 해결한다시고 그 정도 했는데 해결 못했으면 너네 되게 무능한 거 아니니? 너희들이 왜 무능한지 그 오답노트라도 만들어서 좀 봐야 되지 않겠니? 라면서 문재인을 조롱하는 상황을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.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심상정이 말이죠. 또한 22일엔요, 아예 청와대를 직접 겨냥했는데요. 이날 심상정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6.17 대책도 모든 수단을 다 쓴 건 아니다 라고 한 거 말한 데 대해서 질타한 건데요. 사실 청와대가 웃겼죠.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는 야, 이거 하면 확실해 라고 말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거 실패해도 우리 또 다른 거 있어 라고 하면서 사실상 자신들의 부동산 정책이 어설프다, 무능하다는 거를 또 한 번 입증한 꼴 아니겠습니까?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심상정이 깐 거예요. 야, 그 청와대 김상조 참 말 웃기다. 부동산 대책이 채 잉크도 마르기 전에 보완 대책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그동안 발표한 정부 대책이 실효성 없는 뒷붓 대책, 땜질 대책이었음을 자인한 꼴 아니냐? 이러니까 문재인이 부동산을 못 잡는 거야. 정부 또한 부동산 투기 카르텔의 일원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질타한 것이죠. 즉,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부동산 투기의 1등 공신이다 라고 지금 까내린 건데요. 자, 결국 이 심상정이 왜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까? 지난날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뭐다 해가지고 함께 야합을 했다가 결국 민주당으로부터 뒤통수 세게 맞고 나갔지 않습니까? 그 세게 맞아서 뒤통수가 얼얼한 심상정과 정의당이 야, 우리가 당하고만 있어야 되겠니? 이제는 우리가 문재인과 민주당의 뒤통수를 빡 때릴 때다 라고 해서 문재인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을 지금 팍 이렇게 파고드는 거 아니겠습니까? 지난 20대 국회에서조차 부동산과 관련해서 문정권을 향해서 별다른 얘기를 안 했던 게 심상정이에요. 심상정은 부동산과 관련해서 뭐 딱히 말 없었고 뭐 노동자가 어떻다는 둥, 그놈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떻다는 둥, 그 말만 쭉 파고들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제 심상정과 정의당이 문정권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문제를 끄집어내고 있다. 그리고 이걸 가지고 문재인을 씹어제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. 결국 지난날 연동형으로 엮였다가 뒤통수 맞은 정의당의 복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? 실제로 정의당 내에서는 연일 부동산 정책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데요.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부동산 이슈가 전국민적 이슈인 것도 있고 또 문재인 정권이 못한다는 거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?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을 파고들어가지고 차별화를 꾀하겠다라는 지금 전략으로 일컬어지는데요. 정의당 관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. 6석에 불과한 정의당이 협상을 통해서 민주당을 지금 설득할 수 없다. 때문에 우리도 이제 독자적인 노선이 필요하다.
라고 밝혔다는 것이죠. 즉 이제 우리가 민주당하고 야합을 할 이유가 없었어. 왜? 지난 20대 때는 민주당도 한 130 정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니까 우리 몇 석 하고 해가지고 야합하면은 충분히 협상력이 됐거든? 근데 저것들 봐. 연동형 비례대표자면은 우리 의석 많이 줄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짝짝꿍 했더니 저것들이 뒤통수 빡세게 때려보고 이젠 지들이 그냥 180석 돼버렸잖아. 쟤들이 180석이 돼버리니까 저것들이 이제 정의당 우리하고 상대를 안 하려고 해. 상대가 안 돼. 협상이 안 돼. 그러니 우리도 우리 살 길 찾아야지. 우리가 뭐 하려고 민주당 마냥 편들어주냐? 180석짜리 편들어줘봤자 그 티도 안 나야. 차라리 우리는 이럴 때 민주당 까는 역할을 하는 게 맞아. 라고 지금 정의당 관계자가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? 특히 이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청년, 신혼부부 등 2030 세대 면에서도 굉장히 공략하기 좋은 이슈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금 핵심 지지라고 할 수 있는 30대 이들을 또 끌어오기 위한 수단으로도 아주 요긴하지 않겠습니까? 결국 이제 정의당이 부동산 정책을 매개로 민주당의 뒤통수를 때리기 시작했다. 아, 연동형 편들면 우리 세상에 올 줄 알았어. 20석 정도는 우리가 받아올 줄 알았어. 근데 저 민주당 더불어시민당 만들고 열린민주당 만들어서 우리 제대로 뒤통수 떼버렸네. 그래서 결국 우리 6석밖에 못 얻었네. 지역구는 하나밖에 안 되네. 야, 우리 가만히 있다가 다음 선거 때는 아마 사라질 것 같다. 야, 소멸하겠다. 야, 안 되겠다. 더 이상 민주당 좋은 꼴 그만 봐야겠다. 문재인 좋은 꼴 그만 봐야겠다. 뒤통수 이제는 우리가 맞을 때가 아니라 제것들 때릴 때가 됐다. 이제 문재인의 부동산 아킬레스건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민주당이 힘을 빼자, 이런 말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. 자, 뭐 이런 말씀 하시긴 할 겁니다. 저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은 이러나 저러나 결국 정의당이나 민주당이나 본질은 똑같지 않겠습니까? 결정적인 순간엔 결국 야합하겠죠. 뭐 가령 헌법 개정이라던가 뭐 이런 거 할 때는 또 저것들끼리 또 야합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? 그렇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이제 정의당은 더 이상 민주당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닐 처지가 안 된다. 결국 민주당의 힘을 빼서 민주당의 그 좌파의 일부를 빼내야만이 자기들이 이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정의당이 민주당의 힘을 슬금슬금 빼는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될 것이다. 그리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의 새도 흔들리는 상황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? 심상정의 독설, 결국 배신했던 문정권을 향한 복수였다. 이제 문재인과 민주당을 향한 정의당의 뒤통수가 앞으로 어떻게 벌어질지 이것을 우리가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. 영상마다 추천 잊지 말아주십시오.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 010-6727-4982 전화하셔도 되는데요. 전화를 잘 안 받습니다. 그만큼 인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010-6727-4982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. 배추김치 5.5kg 그리고 500g의 깍두기 포함해서 3만원 밖에 하질 않습니다. 그런데 국내산 해남 배추 그리고 국산 고춧가루로 만들었습니다. 거기다가 절일 때 해양 심층수로 절였고요. 거기다가 또 그 육수를 냈어요. 다시마 육수를 내서 김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감칠맛이 납니다. 여러분들 그런 얘기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. 김치 만들 때 먼저 육수 내서 만들면 맛있다. 귀찮아서 할 수가 없잖아요. 그치. 정말 할 수가 없어요. 아니 김치 소금에 절이랴 재료들 사랴 그거 다 다듬으랴 그리고서는 양념해가지고 젠을 내는데 그거 언제 육수를 갖다가 끓이고 있습니까? 그런데 신의 한 수 김치 구매하시면요 육수에 돼 있는 김치이기 때문에 나중에 많이 쉬었을 때 좀 시간이 지나서 잘 익었을 때 김치찌개 끓이거나 김치볶음밥 할 때 따로 고기를 넣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감칠맛이 아주 뛰어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의 한 수 김치 많이 구매해 주시고요. 또 아유 배추김치 좀 지겨워 하시는 분들은요. 요즘에 글에는 안 나와있지만 열무김치 같이 팔거든요. 아 열무김치 좋아. 네, 33,000원. 좋다.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잖아요. 열무김치는요. 지금부터 여름까지 정말 맛있습니다. 특히 신의 한 수 열무가 다른 데의 열무랑 다른 점이 있습니다. 질기지가 않습니다. 톡톡 끊어져서요. 어린아이들 못 먹는데 김치 못 먹어 하는 친구들 한 5살, 6살 되는 손주들 있으면요. 신의 한 수 열무김치 한번 먹여보세요. 이거는 제가 보증할 수가 있습니다. 저희 애들이 신의 한 수 열무김치를 정말 잘 먹습니다. 다른 반찬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먹거든요. 사실 전에 열무김치 팔기 전에는 배추김치 정말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열무김치가 너무 좋대요. 근데 열무김치만 좋아하느냐? 그것이 아니라 총각김치도 좋아합니다. 근데 총각김치 6kg도요.
35,000원밖에 하질 않습니다. 여러분들 010-6727-4982로 많이 주문 바라겠습니다.